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이건희 회장 이후 삼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물론 지배구조죠. 삼성의 성공은 과감하고 현명한 의사결정 덕이 컸습니다. 소니, 히타치, 도시바 같은 일본 전자기업들은 이것저것 재면서 미적거리다가 삼성전자에게 시장을 대부분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삼성은 그들을 넘어서 세계 초인류 기업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포스트 이건희 시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삼성은 과연 현명하고 과감한 결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삼성 지배구조 이야기입니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세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세, 둘째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셋째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먼저 삼성그룹의 현재 지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단연 중심은 삼성전자이지요.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사람이 삼성그룹의 주인이 됩니다. 고 이건희 회장 일가는 삼성전자 지분의 2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복잡해서 가급적 소수점 이하는 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4%, 부인인 홍라희 여사 등이 2%, 삼성물산 5%, 이것을 합치면 11%입니다. 나머지 10%는 보험사인데요. 삼성생명이 8.5%, 삼성화재가 1.5% 이렇게 합쳐서 10%입니다. 그 21% 중에서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5%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1조가 보험회사 같은 금융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 15%의 의결권을 가지고 삼성그룹의 주인으로서 결정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참고로 2대 주주는 11%를 보유한 국민연금, 3대 주주는 5%를 보유한 미국의 사모펀드 블랙락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지분은 0.7%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5%를 보유한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1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5%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속세가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볼까요? 이건희 회장이 상속하는 재산은 삼성전자의 4%, 삼성생명 20% 등 주로 주식인데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금액으로는 18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요. 최대 주주의 주식이 상속될 때는 과세 표준을 할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30%를 할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속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20% 할증이 적용된다고 보면 이건희 회장 일가에 적용될 상속세율은 60%가 됩니다. 18조 원어치의 주식이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었는지는 사실은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 그 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만은 복지재단에 기증되거나 또는 삼성물산에 증여가 되었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후손들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가 상속되었든 간에 총액으로는 6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18조 원의 60%는 10조 8천억 원, 거의 11조 원이 되죠. 엄청난 액수인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 즉 상속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경우를 가정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이 4%인데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94조 원이니까 그것의 3%를 팔면 11.8조 원, 11조 8천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조 8천억 원의 상속세 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금액은. 394조 원이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1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를 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건희 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21%에서 18%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공정거래법 11조에 의해서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15%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지분이 21%에서 18%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행사 가능한 지분은 15%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자체만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병이 있습니다.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제출한 법인데요.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가 자산을 구성할 때 하나의 계열사에다가 투자한 금액이 전체 자산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투자액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투자 당시의 금액, 즉 원가 방식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개정안에서는 그것을 시가 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데 11월 1일 현재 시가로 33.5조 원입니다. 자산의 3%는 9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33.5조 원에서 24조 원 정도의 금액이 해당하는 지분을,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산의 3%를 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에서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5%에서 0.7%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현재 이 두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10%가 3.2%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상속세도 내고 보험업법도 개정되고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관철되었다 라고 하는 이 두 상황을 한번 합쳐보죠. 상속세 납부 후에 이재용 일가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11%에서 8%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자, 그런데 삼성생명 및 화재의 지분은 3.2%가 되니까 10%에서 3.2%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8%, 3.2% 줄어든 이 지분들을 합치게 되면 11.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15% 미만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11조가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이 11.2% 이 숫자는요, 자, 2대 주주 국민연금이 몇 %라고 그랬죠? 11%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거의 같아요. 또 블랙락 3대 주주인 5% 블랙락하고도 뭐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자, 거기다가 국민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700조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 무슨 주식이든 간에 얼마든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보험업법 개정안과 11조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1대 주주가 되고 이재용 일가가 2대 주주가 되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중에는 삼성생명 보유의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주식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삼성 계열사가 삼성전자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돌아다닙니다. 글쎄요, 보험업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박용진 의원 같은 이 여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서로 주식을 교환을 해가지고 의결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글쎄,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까요? 어떤 다른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어떻게든 이것을 저는 막을 거라고 봅니다. 상속세, 보험업법보다도 근데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위협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이 재판입니다. 지난 9월 1일 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이 부정거래, 시세조정, 배임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관련 이 회계 부정 관련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은 회계원리나 법리 또 경제원리상 불법행위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저도 몇 개의 영상을 이미 올렸고요. 그 링크를 여기다 걸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정권과 관련된 재판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 재판이 된 느낌이 강합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이 재판도 기존의 회계원리나 법리 이것과 무관하게 이재용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에게는 정말 핵폭탄급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봅니다. 당장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이재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금액이 엄청날 것이고 이재용 개인의 재산으로 배상을 해야 될 테니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겠죠. 삼성물산 주식이든 뭐 전자주식이든 말이죠. 더욱 큰 충격은 이재용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7%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제일모직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과 합병을 한 결과 제일모직 그 25%가 삼성물산 주식 17%로 바뀐 거예요. 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된다면 이재용의 지분 17%도 불법행위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온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닥쳐올지 확실히 지금부터 내다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근본적인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보험업법 개정 그리고 합병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겹친다면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그룹이 그룹으로서 존재할 동력 자체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물론 상속세는 5년 분납이 가능하고 재판도 최종심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테니 당장 일어날 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삼성 경영진으로서는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 삼성전자 해외 이전 같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삼성을 압박하는 구실은 대부분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비자금이나 합병에서의 불법행위 혐의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기업에서 오너를 떼어내는 방향들인 겁니다. 다 이것이. 근데 그런 것들은 삼성이 본사를 옮긴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같은 뭐 다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이건희 일가와 삼성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법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인민재판이 벌어지겠죠. 지금 가수 유승준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괘씸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괘씸하다는 이유로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법보다 정서가 앞서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이재용 일가가 한국 국적을 버린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보복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지금의 이 상태를 참고 견뎌나가는 것이 아마도 현실적인 대안일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설령 본사를 옮기기로 마음먹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당연히 주주총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표가 모자란다면 아마도 주식을 더 모아서라도 본사 이전을 저지하는 데 나설 겁니다.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본사 이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스웨덴의 이케아가 상속세 때문에 한때 본사를 스웨덴을 떠나가지고 본사를 스위스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웨덴이 온전한 법치국가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국민 정서를 이유로 합법적인 권리를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도가 잘못된다면 또 마음에 안 든다면 기업들은 그 나라를 떠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온전한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리도 정권이 원한다면 또 대중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무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한국은.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상속세 11조 원이 엄청난 액수지만 그것만으로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주식이 줄어든다면 오너의 지배권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더욱 큰 충격의 가능성은 재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을 했다 이렇게 판결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는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삼성 본사의 해외 이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건희 회장 사후의 삼성 지배구조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삼성의 행보와 성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